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한국근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덕수입니다. 이번 강좌의 제목이 한국 세계와 만나다 조약으로 보는 한국근대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통 한국 조선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와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문제를 주제로 19세기 후반의 한국 근대사를 개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현대 한국의 위상 그리고 19세기 조선의 위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음에 지시한 표는 2016년에 세계 주요 국가별 국민총생산 순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순위 1위는 미국, 그리고 2011년 이후 2위로 등장한 중국, 그리고 20세기 후반기에 언제나 2위를 차지했던 일본이 2010년 이후 3위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한국, 러시아 등이 14위까지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현재 전 세계 240여 개 국가 가운데 11위라는 위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세계 경제 규모 순위를 검토해 보면 한국과 역사적 관계에서 재미있는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것이 1882년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근대적인 형태의 조약이었던 조중 상민 수령 무역장을 체결한 것이 마찬가지로 1882년, 그리고 일본과는 1876년, 독일과 1883년, 영국과 마찬가지로 1883년, 프랑스는 약 3년 정도 지난 1886년, 그리고 이탈리아와 러시아와는 1884년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 전통 한국 조선은 아직까지도 세계 강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가들과, 즉 세계와 만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 한국이 미국과 FTA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2006년에 조약문을 조인했는데 2011년 비준하기까지 약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약 체결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한 비준을 하는까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가운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시내버스 벽면을 이용하여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넓어집니다. 한국이 칠레와 인도, 유럽 국가들과 FTA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FTA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특히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홍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FTA라는 것이 관세 자체를 자유롭게 하는 이른바 관세를 없애는 조약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당시 조선과 미국 사이에 맺은 필수품의 관세가 10%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미 FTA 관세가 지향하는 바는 0%이기 때문에 결국 10%에서 0%로 가는데 약 100년 이상 걸린 셈입니다. 조약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살면서 조약이란 단어를 흔히 듣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단어는 이미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약이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조약이라는 것이 국제법 주체 간에 그리고 권리와 의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중량선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체결 이후에는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약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여러 가지 계약을 맺듯이 국가와 국가는 상호간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에서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바로 이 조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의 경우는 EU의 중심국가였던 영국이 EU를 탈퇴했습니다. 흔히 브렉시트라고 칭하는 겁니다. 또한 미국 주도로 이른바 환태평양 경제협정 TPP가
오바마 정권에서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만 2016년 11월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의 경우 취임하자마자 TPP를 탈퇴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성립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제법 주체란 다른 말로 국가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적인 지도, 국가의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도입니다. 눈에 잘 들어오는 부분이 아프리카의 경우 여러 대륙 가운데 6대륙 가운데 비교적 면적은 큰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상당히 인구 면에서 조밀한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한편 이번에는 사람들의 경제생활 기준으로 하는 GDP를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면적에서는 넓은 면적을 차지했던 아프리카가 GDP 면에서는 형편없이 쪼그라든 상황이고, 동아시아 특별히 일본과 한국, 타이완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실제 면적보다 상당히 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한국을 둘러싼 세계적인 상황, 특히 조약, FTA, GDP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망하였습니다. 100여 년 전의 과거를 다루려는 우리 강의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로 서두를 여는 것은 한국이 지금의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100여 년 전인 19세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화된 21세기의 동아시아와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에게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언제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1800년대 후반인 19세기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강의를 함께하는 제가 주목하고 여러분께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당시의 경우 외교 문제가 바로 국내 정치 문제하고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제 질서의 전환기에 처했던 19세기 말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당시 국내 정치 문제를 관련시켜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로 강의에 쓰는 21세기가 아니라 19세기 후반, 20초기 초의 한국의 역사를 검토하지만 그와 같이 19세기 후반의 역사를 검토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른바 과거 역사 청산 문제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현대 한국과 세계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역사 청산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 강의에서 다루려는 시기의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대상에 들어가기 전에 크게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세계사적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1세기이긴 합니다만 동아시아의 경우 흔히 여전히 20세기가 끝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19세기부터 21세기 세계사는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후반의 경우는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 전 지구가 식민지를 가진 제국이냐 아니면 식민지였느냐는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던 시대였습니다. 20세기의 경우는 20세기 전반은 여전히 제국과 식민지, 20세기 후반은 이른바 2차 대전 직후에 출현한 냉전시대, 그리고 20세기가 끝날 즈음에 탈냉전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가 제국과 식민지, 전쟁으로 점철된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과 냉전이 사라지고 국가와 국가 간의 또는 교류가 이와 같이 보다 평화롭게 확대되면서 지역에 있어서는 공동체 이런 것이 탄생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했던 시기가 20세기 말 21세기 초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북미 자유협정 또는 이와 같은 지역 공동체가 등장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과거 식민지 지배 문제로 가장 정서적으로 대립했던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 시기도 2002년 21세기 초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이나 세계적으로 21세기에
굉장히 밝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0세기 들자마자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 현재까지 보는 것처럼 20세기의 경우 여전히 지역 분쟁 이런 것이 더 확대되고 있는 측면도 봅니다. 특별히 동아시아의 경우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른바 역사 교과서 문제라는 것이 1982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는 독도 문제 같은 영토 분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중국과도 고대사 인식을 두고 동북 공정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세기 전의 역사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보는 것처럼 한국은 54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특별히 이들 국가 가운데 이른바 빅3라고 하는 미국, EU, 그리고 중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현대의 한국이 대외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상황은 19세기와 비교하면 비교적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국인 일본 또는 중국과는 여전히 19세기, 20세기가 남긴 역사적인 잔재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은 영토 분쟁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지명으로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 분쟁의 경우 2005년 이후 특히 최근에 들어서 거의 중일 간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도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경우가 최근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한중, 일미 간에 여러 가지 외교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과 일본 사이는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고,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안에 대한 처리를 기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 문제의 경우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등학교 정규과정 또는 대학의 교양과정 또는 각종의 시민강좌들을 통해서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고 학습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 강의는 비교적 짧은 시간인 8회 동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 근대사를 조약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 근대사의 모든 사건, 사실, 그리고 쟁점을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수강생 여러분과 함께 각종 사료를 통해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고 오늘날의 현실과 연결지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근대사의 각종 사건을 기억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단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시험에 나오는 운요 사건이나 거문도 사건, 을사늑약에 그치는 것이 아닌 21세기 초반부인 현재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역사적 분쟁들의 뿌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연결되고 향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적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강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